지스타 2014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명실상부 세계 3대 게임쇼로 우뚝 섰습니다. 부산시도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게임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게임 산업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부산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록과 함께하는 부산 추억 여행전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된 목소리로 여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여성 중창단을 소개합니다.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공연을 펼쳐온 아마빌레 합창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부산이 또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덕분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명실상부 세계 3대 게임쇼로 우뚝 섰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도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게임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게임 산업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제게임쇼 지스타가 부산을 무대로 훌쩍 컸습니다. 올 10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를 떼고 명실공히 세계 3대 게임쇼로 우뚝 섰다는 평가입니다. 35개국 617개사가 참가해 총 2,567개에 달하는 부스를 차리는 등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예년과 마찬가지로 흥행도 대성공을 거둬 구름 관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구나, 그걸 느낀다는 게 일단 가장 좋고요. 일단 게임이란 문화를 이제 어른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와버리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확실히 그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더 직접 들어보고. 지스타의 흥행은 부산으로 몰려온 참가업체들의 화려한 면면에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2년 만에 참가하는 NC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판을 선보였고, 마수 넥슨도 메이플 스토리 2를 앞세워 경쟁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개 부스를 차린 소니를 비롯한 해외 게임 업체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NC에서 이번 출시하는 리니지 이터널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고, 서든 어택 2 이 정도나 아니면 저기에 액토즈 소프트라고 일본 회사인데 파이널 판타지 14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나오고. 부산시도 게임 산업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018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게임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센텀시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부산 게임 기업 집적화에 나서고, 모바일 게임 센터를 유치해 지역 모바일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 100억 원 규모의 게임 전문 펀드도 조성하고 e스포츠 경기장을 마련해 세계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스 코리아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처럼 잘 몰랐던 부산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부산 추억여행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 부산의 옛 모습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고 최민식 선생의 사진이 시간을 과거로 되돌립니다.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부산 추억 여행전은 이처럼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나고 자란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향, 내가 태어난, 내가 다닌 학교, 내가 친구들과 경험했던 거, 이런 이야기를 1인칭 시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준다는 그런 전시를 구성한 겁니다. 이처럼 전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각종 부산의 기네스를 소개하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 관련 진기록도 발굴해 새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제1회 여성경연대회라고 해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1953년도에 부산에서 열린 여성경연대회는 6.25 전쟁 중에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참가한 사람들은 한 8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낡은 옛 기록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산의 옛 모습을 찾아 새로운 부산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추억 여행전은 새해 2015년 2월 말까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 박영입니다. 대학생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부산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하나 된 목소리로 여러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한 여성 중창단을 소개합니다. 무려 9년 동안 놀이터와 지하철 등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공연을 펼쳐왔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들어보시죠. 북구 개법동의 한 놀이터.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공연 무대가 섰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표정은 무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연이 뭐 그리 볼만하겠냐는 속마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성 중창단만 있는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봤거든요. 근데 다 너무 아리따우시고 너무 이쁘셔가지고 반할 것 같네요. 여성의 그 소프라노와 갈려지는 가녀린 소리가 여러 색으로 나와서 정말 좋았고요. 놀이터에 모인 관객들을 이처럼 환호하게 만든 주인공들은 여성 중창단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는 아름답고 우아하게라는 뜻의 음악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들 아마빌레 중창단은 벌써 9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든 놀이터든 또 지하철의 한 공간이든 분수대이든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성악과 피아노 등 순수 음악을 전공한 프로들입니다. 보다 큰 무대, 또 정통 클래식 공연에 대한 욕심이 클 법도 한데요. 하지만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객과 만나고 뮤지컬, 민요 등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는데도 열심입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노래를 들으시고 마음에 있는 조금이나마 그런 갈증들을 해결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싶고요. 하나된 목소리,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을 위로하고 있는 여성 중창단 아마빌레. 그들이 있어 부산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 대학생 기자 최혜진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연말을 맞아 부산시 공식 SNS 톡톡 부산이 나눔 장터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친구, 이웃과 나누자는 취지로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합니다. 나누고 싶은 물건의 사진을 사연과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톡톡 부산 나눔 장터를 검색한 후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이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금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 부산 지역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 많은 84억 2,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지역 언론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와 ARS 060-700-1212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직 야구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나섭니다. 이에 당장 내년에 경기 조명과 그물망,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야구장 방수시설을 개선합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과 모바일 바다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